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또 행자부 차관을 지내신 우리 지역이 배출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박경국 전 차관님을 모시고 그동안 지내온 얘기며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하고 편안한 답변하시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박경국 차관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 도지사 선거 이제 공천에 네. 낙천하고 나서 네. 뭐 그동안 밀렸던 일 하고 예. 또 조그맣게 이제 뭐 농사도 짓고 있어서 예. 네, 뭐 그런 소일 하고 또 이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 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 예.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 포럼을 하나 만들고 예. 거기에 이제 요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차관님께서는 이제 보은군 마르면 그 출신이시고 보덕중학교를 나오시고 또 충북대에서 첫 행정고시를 이제 합격하신 정말 충북이 어디에 대나도 뭐 빠지지 않는 인재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충청북도 6급 이하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가장 존경하는 간부 1위를 등극을 하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가 깔끔한 매너와 처세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을 또 고향에서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아버님이 이제 계시고요. 예. 또 저는 이제 처가도 이제 여기 그 보은이라서 네. 우리 보은 탐부면인데 또 장모님도 계시고 뭐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요즘 요양원 가서 요양하고 계시지만 예. 계시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뵈야 됩니다. 예. 네. 뭐 깔끔한 매너와 처세에다가 효자까지 더 이제 합쳐지고 또 행정 뭐 전문가 또 앞으로 정치의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지역을 위해서 하시면 정치로 다 전문가까지 이제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정치권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선배님 뭐 차관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도지사 출마의 뜻도 계셨고 그런데 현 정치의 상황을 선배님 나름대로 우리 차관님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어느 상태라고 좀 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또 그야말로 올바르게 우리 그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을 인도하고 또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뭐 우리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말 정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거기에 걸맞게 혁신되고 또 변해야 된다 정치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부나 충청북도도 각종 그 행정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맥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전임자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예산부터 자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선배님 소견은 어떠신지? 네, 저는 뭐 출마 선언을 하고 공약 발표를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던 질문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폐지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또 이 세계 대회니만큼 국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과를 분명하게 따져서 그때 가서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만약에 공보다는 과가 많다. 그러면 이제 그 축소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나름대로 그 지역을 홍보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지 전임자가 했던 거라고 그래서 좀 차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 좋지만 그걸 그 칼로 그 뭐 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대고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임자 거라고 그래서 중단하면 예.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 차관님은 민선 5기에 이시정 지사님하고 이제 손발을 맞추셔서 정말 뭐 경제자구역성 지정이라든가 청주공항 활성화, 천안 청주 수도권 전철 유치, 그다음에 충북 고속화도로, 오창호성 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등 많은 그 일을 하셨고 업적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저희 방송이 동남 방송인데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이시정 지사님의 중요 발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주를 기점으로 해서 중북부에 좀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일명 남부 3구는 많이 소외가 돼 있다는 그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부 3군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발전 속도가 예. 굉장히 이제 뒤처져 있어서 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규제가 많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것도 있었고 또 그보다도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관심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교롭게 이제 보훈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대 도지사들이 북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남부에서 도지사가 나와서 좀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때 제 생각이었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우리 보훈의 농특산 산업단지를 100만 평 규모로 그때 이제 그 예정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걸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잠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부산 들어보니까 42만 평인가로 줄여놨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분양이 불투명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뭐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아니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이 수요를 부르는 건데 그렇죠.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 안에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저 동부산업단지에 그 우진 프라임 들어온 거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이 지역의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이 남부 3군의 그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가 오히려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면 결국은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뭐 시설이 하나 더 한 개 두 개 더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의 삶이 또 지역에 사는 우리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주민들이 소득이나 사는 환경 여건 또 이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그게 이제 참다운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정책 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내의 균형 발전, 뭐 국가의 균형 발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충북도 내에 소외된 남부 3군, 뭐 북부는 그래도 관광이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단양 엊그제 갔다 왔지만 거기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남부 3군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부 3군이 좀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 균형 발전에서 소외된 것도 사실인데 남부 3군에서 이제 지도자가 좀 도지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좀 그 남부 3군을 균등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우리 그 차관님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제 정치 일정이 앞으로 총선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총선 지나면 또 뭐 다시 또 지방선거가 또 곧 뭐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선 그동안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도민들, 우리 또 남부 3군의 우리 가족들 이렇게 좀 허심탄회 대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좀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좀 그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맡은 일은 서울에서 그 이 한국 안전 리더스 포럼이라고 예. 그 포럼을 뭐 이 정부 관계자들 뭐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기업인들하고 해서 네. 포럼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서로 힘을 모으고 네. 그중에 우리 특히 또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예. 힘써줄 분들을 몇 분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차관님 그 면전에서 이런 말씀드리면은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도 같고 그런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차관님이 너무 인간적으로 좋다. 사실은 깔끔하고 처세가 정말 분명하고 그런데 정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온갖 세상의 오물은 다 묻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 차관님께서 지난번에도 뭐 도지사 출마의 뜻도 밝히셨고 그랬지만은 너무 그 오물이 안 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야 저분한테 오물을 어떻게 해서 뭐 진짜 뭐 일부러 묻히는 것보다도 그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차관님이 제대로 가시는 거고 그쪽이 잘못된 건데 그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그 깔끔한 처세 매너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신이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고 고집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문이 오세요 사실은. 네, 제가 알고 그분들이 그 차관님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고집이나 어떤 뭐 고집이라고 해서 뭐 이거보다도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강력함 이런 걸 좀 배가하실 수 있는 게 뭐 정치 일단 들어가시는 건데 그 진입 자체가 이제 너무 처세가 깔끔하셔서 어려운데 앞으로 뭐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뭐 우리 도민들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 정치 그러면 권모술수 예. 또 뭐 무조건 우기고 보고 자기 그렇죠. 위주로 예, 자기 맞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예. 뭐 몇몇 정치인들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전 그 권모술수나 그런 야합 또 뭐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아집 이런 거와는 타협하고 싶지 않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소신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소신을 갖고 예. 강력하게 그동안 뭐 현직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만들 때도 네. 정말 불투명했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동료 공직자들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예. 그 오창단지의 기업 유치 정말 벌판에 그 1년에 그 63개인가 이렇게 유치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저런 나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 또 우리 남부 3군 이 동남 4군의 발전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예, 다만 저는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지역에 대한 우리 군민과 우리 도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예. 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선진 정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 인품을 가지시고 선진 정치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면은 저희가 뭐 어느 지자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이 비슷한데 이제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금 인구 문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뭐 시골에 가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각 지자체의 그 단체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로섬 게임 같아요. 남의 걸 뺏어와서 나를 늘리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뭐 세계적인 석학분들도 해법을 사실 못 내놓으시는 건데 앞으로 그 정치를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주거를 어떻게 보강을 해서
충북만이라도 지금 음성하고 진천은 시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관이 혹시 있으시면 살짝 좀 다 밝히시면 상대방이 또 베꼈을 테니까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가 아주 그 상대편 막 베껴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이 인구 소멸 문제는 전 정부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해야 되고 또 도시민들이 쉽게 농촌으로 이주해 와서 그야말로 농촌 지역에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 또 규제나 이런 게 풀어져야 그래야 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인구 절벽과 관련해서는 정말 육아의 장애가 되는 그런 걸림돌들을 빨리 그걸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육아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냥 선심성으로 얼마나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 또는 재정적인 지원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삼박자가 맞게 지원을 해야지 그냥 선심성은 뭐 얼마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괜히 세금만 낭비고 그동안 뭐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 몇 조를 투입했는데 아직 그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다 오히려 감소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차관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도 장마라든가 폭염 태풍이라는 것을 겪었는데 전부 다 뭐 최고 역대급 유례가 없는 수사가 이제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도 아리백을 인증하지 않으면 제품 납품을 받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에 있으면서도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아리백이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태양광하고 수소 뭐 이런 쪽인데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각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자꾸 뭘 주는 것보다 자기들 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복지 재원을 다른 데 청소년이나 주거 문제로 돌릴 수 있고 그분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도지사나 뭐 국회 출마를 등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신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기후 변화, 이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 안전 리더스 포럼을 창립하게 된 이유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또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걸 이제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쪽 분야에 이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저기 노인들 복지와 관련해서 뭐 전부 이제 누구나 다 나이 먹고 나이 먹게 되면 뭐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 복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전달 체계 문제가 있다. 전달 체계.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100이라면 그 중에 실제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 분석해봐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그 지원하는 기관의 인건비. 지원 시스템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지만 사실 노인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보화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런 지원 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바꾸고 거기서 절약되는 여러 가지 재원을 노인복지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정치의 잘못인데 결국은 표를 의식해서 계속 뭐를 늘려만 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적인 복지 또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 예.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차관님 오늘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고향에도 뭐 자주 오시지만은 그래도 만나시는 분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동남방송은 충북 전체다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자주 한 건데.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도민분들하고 네. 우리 우리 이웃 분들한테 앞으로 뭐 당부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도민 맞아요. 여러분, 네. 정말 그동안 뭐 제가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격려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 성원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정책 또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또 지역의 주민 여러분 열심히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이제 남으신 것 같은데 인생에서 오늘 하신 말씀 꼭 기억을 하시고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좋은 보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